정말 이상했습니다. 결승이 끝난 지 일주일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무명전설 탑세븐의 얼굴에는 안도보다 더 복잡한 감정이 남아 있었습니다. 성민은 우승의 순간을 떠올리며 가족을 먼저 말했고, 장한별은 아직도 한국에 있는 현실이 믿기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팬들이 가장 크게 주목한 장면은 따로 있었습니다. 다음은 발생한 문제에 대한 7명의 가수들의 입장입니다. 비가 내리던 날, 무명전설 탑세븐은 기자들 앞에 다시 섰습니다. 프로그램은 이미 끝났습니다. 결승전의 긴장도, 순위 발표의 떨림도, 무대 위에서 터져나오던 눈물도 이제는 지난 장면이 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날의 분위기는 끝난 사람들의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이제 막 다시 시작하는 사람들의 얼굴에 가까웠습니다. 제작진은 무명전설이 1년 반 정도 준비된 프로그램이었다고 말했고, 지난 5월 13일 방송은 끝났지만 무대 위에 남은 7명의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지점에서 기자간담회의 공기는 달라졌습니다. 단순히 수고했다는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앞으로 이 7명이 어떤 길을 걸을지, 우승자 성리는 무엇을 느꼈는지, 장한별과 하루, 황윤성, 정연호, 이창민, 이루에는 이 갑작스러운 관심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모두가 그 대답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주목한 부분은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탑세븐 멤버들 스스로도 아직 이 결과를 완전히 실감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성리는 프로그램이 끝난 지 정확히 일주일이 지났지만 아직도 끝났다는 느낌이 들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결승이라는 자리, 탑세븐이라는 이름, 그리고 우승이라는 결과가 너무 갑작스럽게 다가온 듯 했습니다. 그는 이 순간을 신기하다고 표현했습니다. 오랫동안 무대에 서왔지만 이런 장면이 자신에게도 온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는다는 듯한 말이었습니다. 이 말이 더 크게 다가온 이유가 있습니다. 성리는 처음부터 우승을 확신하고 달려온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는 결승에 한 번만 올라가 보고 싶다는 마음으로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승 후 첫 고백은 화려한 자신감이 아니라 믿기지 않는 감사와 조용한 떨림에 가까웠습니다. 하루 역시 비슷했습니다. 그는 준비 과정까지 포함하면 약 6개월 동안 경연을 해온 셈이라며 아직도 경연을 준비하고 있는 기분이라고 말했습니다. 무대는 끝났지만 몸과 마음은 아직 그 속도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듯 했습니다. 특히 하루는 이번이 첫 오디션 도전이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이 위라는 결과는 더욱 특별했습니다. 성미와 라이벌처럼 비친 순간들도 있었지만 그는 그 자체를 부담보다 감사로 받아들였습니다. 결승까지 갈 수 있을까 걱정했던 사람이 마지막에는 2위라는 자리까지 올랐다는 것, 그리고 그 결과를 담담하게 받아들이는 모습은 많은 이들에게 신선하게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진짜 이야기는 여기서부터였습니다. 하루가 사랑받은 이유를 묻자 그는 신선함과 진정성을 말했습니다. 화려한 경력보다 서툴지만 진심이 느껴지는 무대, 바로 그 지점이 시청자들의 마음을 움직였다는 뜻이었습니다. 장한별의 말은 또 다른 울림을 남겼습니다. 그는 자신이 이 시점에는 말레이시아에 있을 줄 알았는데 지금 한국에 있다는 사실이 신기하다고 했습니다. 말레이시아 스타에서 K-트로트의 별이 되고 싶다는 그의 소개는 단순한 포부처럼 들리지 않았습니다. 이미 다른 무대와 다른 시장을 경험한 사람이 다시 한국의 트로트 무대 위에 섰다는 점에서 그의 도전은 조금 더 복합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탑세븐에 들어올 수 있었던 이유를 말하며 눈물과 타 장르의 색깔을 언급했습니다. 순위는 3위였지만 눈물 흘린 횟수는 1위였다고 농담처럼 말했지만 그 속에는 경연 내내 느꼈던 부담과 진심이 함께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기존에 가지고 있던 색깔이 있었고 트로트에 도전하면서 기교를 덜어내려 했다고 했습니다. 단순한 변화처럼 보였지만 그 안에는 자신을 다시 꺼내 보이려는 고민이 숨어 있었습니다. 황윤성은 밝고 행복한 에너지를 자신의 매력으로 꼽았습니다. 무대마다 열심히 준비했고 화면에서 웃는 모습이 귀엽게 나온 것 같다고 말하는 그의 답변은 가볍게 들릴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뒤에 이어진 이야기는 결코 가볍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전 경연들에서는 결승 무대를 밟아본 적이 없었고 무명전설을 통해 처음으로 결승에 올랐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가까운 동료가 매 경연이 끝날 때마다 걱정하고 축하해 주었다는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팬들이 쉽게 넘기지 못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경연은 무대 위에서 혼자 노래하는 싸움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 뒤에는 누군가의 응원과 기다림, 그리고 잘했냐는 한마디에 버티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황윤성의 이야기는 그 보이지 않는 관계의 온기를 떠올리게 했습니다. 정연호는 무명 가수로서 이 프로그램이 소중한 기회였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정통 트로트 강자로 소개되었지만 결승전에서는 다른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밝고 신나는 곡에도 도전했다고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한 가지 이미지로만 기억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다양한 매력을 보여주려 했다는 말이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무대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오디션 이후에도 살아남기 위해서는 한 번의 인상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는 의미였습니다. 무명전설 톱7이라는 이름은 분명 큰 기회입니다. 하지만 그 이름이 영원한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것도 멤버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창민의 고백도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는 발라드 19년차 가수로서 트로트에 도전하는 과정이 쉽지만은 않았다고 했습니다. 주변 반응도 반반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이미 자신이 잘하는 장르가 있는데 왜 굳이 새로운 도전을 하느냐는 질문을 많이 받았다는 것입니다. 특히 그는 예전처럼 원하는 대로 노래가 되지 않던 시기가 있었고 다른 결과를 원한다면 다른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해 무명전설에 도전했다고 했습니다. 이 말은 기자간담회에서 조용히 강한 울림을 남겼습니다. 익숙한 자리에서 버티는 것도 용기지만 익숙한 자신을 깨고 다른 문법 안으로 들어가는 것 역시 큰 용기입니다. 그는 무명전설에서는 자신의 방식대로만 탄곡하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트로트의 문법을 따라야 했기 때문에 부담이 더 컸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부담이 결국 가수로서 한 단계 더 성장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받아들였습니다. 이루해의 이야기는 가장 조용하지만 깊게 남았습니다. 그는 초등학교 때부터 트로트 가수를 꿈꿨고 무명전설을 통해 제대로 데뷔할 수 있어 영광이라고 했습니다. 또 그는 경연 내내 카메라나 심사위원보다 관객을 보며 노래했다고 말했습니다. 멀리 있는 관객이 자신을 잘 보지 못하는 것 같아서 더 가까이 다가가 노래하고 싶었다는 설명은 무대 위에서 그가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는지 보여주었습니다. 가수에게 카메라는 중요합니다. 심사위원의 평가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는 결국 노래를 듣는 사람에게 다가가는 일을 먼저 생각했습니다. 단순한 무대 매너처럼 보였지만 그 안에는 오래 꿈꿔온 사람의 절실함이 숨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날 가장 핵심적인 질문이 나왔습니다. 탑7이 되었다고 해서 그 인기가 계속 보장되는 것은 아닌데 이 기회를 어떻게 오래 이어갈 것인가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이 질문이 나오자 분위기는 조금 더 진지해졌습니다. 성리는 이 질문이 탑7에게 가장 중요한 질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아이돌로 데뷔했을 때 데뷔만 하면 끝일 줄 알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지나고 보니 데뷔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탑7이라는 자리도 마찬가지라고 했습니다. 방송 앞에서 다시 데뷔하는 것과 같은 순간이지만 결국 쉬지 않고 활동을 이어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특히 그는 가수로서 오래 사랑받기 위해서는 히트곡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이 말은 매우 현실적이었습니다. 감동적인 서사도 중요하고 경연의 화제성도 중요하지만 결국 가수를 오래 기억하게 만드는 것은 무대와 노래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루는 탑7이 앞으로 함께 활동하며 어떤 시너지를 내느냐가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잊혀지는 것은 어느 정도 피할 수 없는 흐름일 수 있지만 각자가 어떤 방향으로 성장하고 어떤 가수로 인정받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답은 어린 왕자라는 이미지와 달리
꽤 단단하게 느껴졌습니다. 경연 이후의 세계가 더 어렵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는 듯 했습니다. 장한별 역시 자신만의 매력을 끊임없이 분석하고 고민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트로트 씬에는 이미 훌륭한 인물들이 많기 때문에 그 속에서 자신이 어떤 신선함을 보여줄 수 있을지 계속 찾아야 한다는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성실하게 구설없이 음악에 임하는 자세가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이 표현은 조심스럽지만 분명했습니다. 갑작스러운 관심을 받는 자리일수록 결국 오래가는 힘은 태도에서 나온다는 뜻이었습니다. 이날 성리의 가족 이야기는 많은 이들의 마음을 건드렸습니다. 그는 경연 중 어머니를 떠올리며 부른 노래들이 많았다고 했습니다. 오랜 오디션 도전과 데뷔 15년 차의 시간 동안 자신보다 더 걱정해준 사람이 어머니였다고 말했습니다. 결승전만 가도 소원이 없겠다고 생각했는데 결국 전설이라는 1위의 영광을 안게 되자 어머니가 눈물을 보였다고 했습니다. 그는 준비한 수상소감이 있었지만 어머니가 우는 모습을 보는 순간 여러 생각이 들었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성리의 우승은 단순히 개인의 성취로만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래 버텨준 가족, 계속 걱정해준 어머니, 그리고 그 시간을 갖고 싶다는 마음이 함께 담긴 결과처럼 느껴졌습니다. 우승 상금을 어떻게 쓰고 싶냐는 질문에도 그는 가족을 먼저 말했습니다. 어머니, 형, 그리고 반려견 토리까지 언급하며 가족을 위해 쓰고 싶다고 했습니다. 가족 여행도 제대로 가본 적이 없어서 좋은 시간을 보내고 싶다는 말은 거창한 계획보다 더 크게 들렸습니다. 이루애가 어머니를 찾아갔다는 이야기도 조용한 여운을 남겼습니다. 그는 앞으로 어머니를 뵈러 갈 시간이 많지 않을 것 같아 새벽기차를 타고 다녀왔다고 했습니다. 어머니는 연세가 많고 귀가 잘 들리지 않아 서로 다른 대화를 나누고 왔다고 말했습니다. 이 장면은 특별히 큰 사건도 극적인 반전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래서 더 현실적이었습니다. 무대 위에서는 박수를 받는 가수지만 무대 밖에서는 부모님께 용돈을 드리고 다시 찾아뵙겠다고 말하는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언젠가 병원 공용거실 TV에서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될 날까지 열심히 해보겠다는 말은 많은 이들이 쉽게 잊기 어려운 대목이었습니다. 단순한 가족 사랑처럼 보였지만 그 안에는 늦게 찾아온 기회에 대한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무명전설의 향후 계획도 팬들의 기대를 키웠습니다. 제작진은 디너쇼, 다큐 형식의 프로그램, 콘서트, 그리고 7월 1일부터 시작되는 스핀오프를 언급했습니다. 또한 6월 13일, 안양을 시작으로 서울과 수원 등에서 9월까지 콘서트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시즌2에 대해서도 확정된 상태이며 시기와 방향을 고민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이 말은 탑세븐에게 더 많은 무대가 열린다는 뜻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더 큰 시험이 시작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경연은 끝났지만 이제는 경연보다 더 긴 시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국의 무대가 아니라 여러 활동 속에서 자신을 증명해야 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날 멤버들의 표정에는 기쁨과 부담이 함께 섞여 있었습니다. 특히 마지막 활동 각오에서 탑세븐의 진심은 더 또렷해졌습니다. 1호에는 앞으로도 연습을 많이 하고 웃는 가수, 즐거운 노래로 보답하는 가수가 되겠다고 했습니다. 이창민은 무명들의 간절함과 유명 가수들의 새로운 도전이 무명전설이 사랑받은 이유라고 말하며 그 간절함을 잃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정연호는 갑자기 많은 사랑을 받게 된 만큼 감사한 마음을 잊지 않고 꾸준히 노력하겠다고 했습니다. 황윤성은 무대를 보는 3분만큼은 힘든 일을 잊고 행복했으면 좋겠다고 했고, 장한별은 무명 가수의 서러움을 누구보다 잘 안다며 초심을 잃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하루는 오디션 가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언젠가 전설로 불릴 수 있는 가수가 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습니다. 성리는 탑세븐을 하나의 팀처럼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아이돌 생활을 해본 사람으로서 팀워크의 합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있고 이 7명이 더 가까워져 더 좋은 시너지를 보여주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이 지점에서 기자간담회는 단순한 홍보 자리를 넘어섰습니다.
팬들이 궁금해하던 것은 단지 누가 몇 위를 했는지가 아니었습니다. 그 순위 뒤에 어떤 마음이 있었는지, 이들이 갑자기 받은 사랑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도 그 이름을 지켜낼 준비가 되어 있는지였습니다. 성리의 우승 후 첫 고백은 그래서 더 특별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처음부터 정상에 설 거라고 믿었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수많은 도전과 탈락의 문턱, 그리고 가족의 걱정을 지나온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우승은 화려한 결과보다 긴 시간의 보상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우승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출발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무명전설 탑7 기자간담회가 남긴 가장 큰 메시지는 어쩌면 이것이었습니다. 무명에서 유명으로 가는 길은 한 번의 방송으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박수와 관심은 시작을 열어주지만 그 길을 오래 걷게 만드는 것은 결국 노래, 태도, 팀워크, 그리고 초심입니다. 성리의 눈물, 하루의 신선함, 장한별의 도전, 황윤성의 밝은 에너지, 정연호의 진정성, 이창민의 용기, 이루혜의 간절함은 각각 다른 색깔이지만 한 가지로 이어져 있었습니다. 바로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라는 마음입니다. 프로그램은 끝났습니다. 하지만 그날 기자간담회에서 느껴진 분위기는 끝이 아니었습니다. 무대 위 7명은 이미 다음 장면을 향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디너쇼, 스핀오프, 콘서트, 그리고 앞으로 만들어갈 새로운 노래들까지. 팬들 사이에서 관심이 모인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들이 지금 받은 사랑을 순간의 화제로 남길지, 아니면 진짜 오래 기억될 무대로 바꿔낼지, 그 답은 앞으로의 시간 속에서 드러날 것입니다. 여러분은 무명전설 탑7 중 누구의 고백이 가장 마음에 남으셨나요? 그리고 이 7명이 앞으로 보여줄 무대 중 가장 기대되는 순간은 무엇인가요?